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몸은 정원이요,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원의 모양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가꾸는 건강한 정원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유익한 건강정보 기대해보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하나하나 꾸며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요즘같이 기온이 툭 떨어지면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훅 높아지곤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주의해야 할 환절기 질환이 있죠. 일단 그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 자체가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에는 이제 독감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침범으로 인해서 기관지, 기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복통이나 소화불량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위장에 운동도 안 되고 혈관도 수축이 되고 수족냉증이라든지 혈관이 이제 수축되고 활발하게 순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조직과 기관으로 오장육부로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성 피로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요즘처럼 심한 일교차가 면역력을 좀 저하시켜서 면역력 관련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양한 이런 관련 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게 구내염이라고 들었습니다. 구내염이 어떤 질환일까요? 구내염은 통칭해서 입의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이제 잇몸도 되고 혀도 되고 구강의 이제 안쪽 점막도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통칭해서 구내염 또는 우리가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하면 입안에 구멍이 계속 잘 생겨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피곤하면 입안에 염증이나 구멍이 잘 생겼는데 이게 구내염이었군요. 네. 정말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이 바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구내염의 원인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순 포진성 구내염, 헤르페스 바이러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곰팡이가 원인입니다. 평소에 이제 위생관리, 구강의 위생관리가 잘 안 되어서 우리 이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또 소모성 질환이라든지 이제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면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피곤하면 입에 구멍이 생겨요, 염증이 생겨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육체적 과로. 네 번째는 정신적인 과로입니다. 정신적인 과로라는 것은 내가 뇌를 너무 많이 써서 과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일 때문에 뭐 며칠 정도 계속 에너지를 쏟았더니 입안에 구멍이 났다, 혀에 구멍이 생겼다, 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정신적 과로.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나 우울화가 생기면, 마음에 뭔가 편치 못한 게 있으면 그 다음날 우리 여성분들이 또 예민한 분들이 속 끓이면 입안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스트레스 우울화로 생기는 구내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내염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일단 구강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구강을 통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강, 그 입이라는 것은 신체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몸의 이제 내부적인 요인 또는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 안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외적인 영향 또 내부적인 영향의 전반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혀와 이런 구강, 점막의 건강 상태가 특히 전신 건강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구강이 건강할 때 입에서 침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입술 주변까지 흐르게 되고 이런 경우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연세가 높아질수록 입이 마른다, 입이 건조해진다, 입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겠다, 껌을 좀 씹어야겠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강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몸의 건강의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구내염이 생기면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도 힘들곤 하는데요. 이렇게 따갑고 힘들더라도 구내염이 있을 때 가글을 하는 게 도움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육체적인 과로라든지 정신적인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기혈이 약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가글 증상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염증 부분이 좀 더 심해지고 다른 입도 좀 마르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한 번 했는데 뭔가 치료가 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뭔가 불편하고 할수록 입안이 좀 말라가는 느낌이 있다, 자극이 센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가글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내염 환자가 한방으로 찾아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원인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증상을 먼저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가글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저도 그 가글을 사용하는데 이제 한약재 중에서도 가글요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증상을 완화를 시키고, 두 번째는 5가지의 이제 질병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내 면역력을 높이게 되고 특히 이제 코라든지 입에라든지 그러니까 코의 점막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코털을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고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코털이 좀 많아야 안에서 산소, 공기를 통해서 이물질이 바이러스가 걸러지기 때문에요. 코털을 자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입안에 침을 촉촉하게 고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이 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껌을 조금 이렇게 씹는 경우 황제내경의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타지라고 합니다. 땅으로 뱉는 것. 그 경우는 그 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침을 뱉는 가래는 뱉게 되지만 내 몸 안에 침은 내 몸의 이제 보배이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뱉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곰팡이균. 이 경우는 이제 점막의 구강의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가글을 항상 사용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틀니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꼭 양치를 특히 이제 아침 양치보다는요 잠자기 전 양치를 반드시 꼭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과로, 내가 물건을 너무 많이 들어야 된다. 내가 계속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걸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걷는다. 또 이렇게 여성분들의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서 있는 분들, 남성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 있으면 너무 뼈가 약해지고,
또 너무 오래 걸으면 관절, 근육, 인대 쪽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육체적 과로이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과로입니다. 뇌를 많이 쓴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하는 것도 뇌를 쓰는 거고, 머리 안에 달려있는 저같이 이제 말을 한다. 이런 경우도 이제 에너지하고, 제가 이제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뇌를 쓰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시청각을 교육을 한다. TV를 본다, 인터넷을 본다. 그러면 이 경우도 뇌를 쓰는 거고, 음악을 많이 듣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나 우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딱 압니다. 나는 뭔가 속 끓인 게 있으면 그때 입안이 터지기도 하지만 며칠 있다가 보면 꼭 입안이 터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하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했는데 또 내가 한 만큼의 성과가 안 차오게 되면 우리 막 답답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공부가 잘 안 되면 막 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스트레스 우라로 해서 입안에 구내염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때는 구내염은 곁가지입니다. 원인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심장을 보호를 하고 마음을 청정시키는 그런 약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면역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구내염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이다. 그래서 구내염이 생겼는데 5가지 원인을 구분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구내염이 생겼는데 내가 추위를 좀 많이 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혈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귀와 이제 황백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번해서 열이 많고 다혈질이다. 술을 한 모금만 해도 얼굴이 빨개진다.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하다가 보면 이게 수족냉증이 있는데 맥은 수족냉증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비유할 때 여성분들은 술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술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 모금만 하면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한 잔만 먹으면 빨개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의 성질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내부에 열이 있기 때문에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을 할 때 이제 피부의 상태를 보고 복진을 하고 맥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혹 묻는 걸 보실 겁니다. 술을 혹시 한 모금 하면 얼굴이 빨개집니까? 안 빨개집니까? 그래서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많이 마시면 누구나 빨개지죠, 대부분. 그렇지만 한두 모금만 해도 빨개지는 것은,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내부에 열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겉은 차다고 해도 내부에 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의 이제 한방차, 승마와 황련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내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한방차 또는 생활습관 관리로 한번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 고민 가지신 분이 계실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저기- 오늘 아버님 상담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예.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8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예, 150cm에 60kg 나갑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옆에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방송으로는 많이 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선천적으로 유착성 장폐색을 앓다가 1970년도에 1차 수술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뒤로도 1년에 한 너다섯 차례는 통증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해요. 통증이 어느 부분으로 옵니까? 배 아랫배하고요. 예,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하고요. 위쪽 그 중안 있는 쪽 그쪽으로 이렇게 막 통증이 와가지고 어디가 아프다고 막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네, 그래서 요즘도 그 해가지고 그 병원을 좀 다녔었는데요. 네. 한번으로는 이게 치료가 안 될까 해서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착성이 아니라 마비성 장폐색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비성. 장폐색이요. 예.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약 있으십니까? 예, 그 약은 혈압약하고요. 예. 고열증, 고지혈증. 예. 예, 이, 그거하고 예. 소화제 조금 이제 뭐 유의보호제라든지 예. 상균 배선제라든지 뭐 이런 게 양방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근데 한방으로는 그런 약은 좀 적어돼가지고 한방으로 좀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예. 저는 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방송국에 전화가 왔네요. 네. 지금 그 복통 증상이 있을 때 예, 일반적으로 소화는 평상시에는 소화는 어떠세요? 변실금이 오고 막 2, 3년 전부터 변실금, 요실금이 와가지고요. 예. 어디 외출을 못하고 외출했다가 버스 타고 오다 보면 막 실내도 몇 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발 마사지 하는 것도 중단하고 예. 지금 저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변이 이렇게 그전에는 굵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굵지가 않고 가늘게 나오고서 허리에 통증이 또 허리 협착증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통증이 있을 때 오른쪽 가슴 밑에 거기가 막 통증이 오면서 덩어리 그 견갑골이 있는데 거기가 막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심하게 오고 그러네요. 네. 지금 대변은 보고 나면 그 요즘도 변실금이 조금씩 있습니까? 예. 네. 소변. 요실금도 그래요. 조금만 생각날 때 빨리 안 가면은 예. 지리고 또 막 실례하고 분실금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몸무게가 60kg신데요. 예예. 이 몸무게가 1년 전보다 비슷한 겁니까? 몸무게가 증가한 겁니까? 몸무게는 계속 그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이제 48kg, 49kg였는데 병원 생활을 좀 하고 교통사고 나고 해가지고 병원 생활하고 운동을 좀 소홀히 했더니 60kg 올라가지고 더 빠지지도 않고요. 예.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예. 운동을 해도 꼭 60kg로 고정되네요. 식사를 하시고 나면 소화는 잘 되시는 것 같습니까? 예예. 예. 지금 척추관 협착증도 진단을 받으신 거죠? 예예예. 예.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 예. 그러더라고. 나이가 젊으니까 조금 더 하지양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침치료 받고 뭐 하다가 되게 죽게 생겼으면 그때 와서 해야지. 또 나중에 또 늙어서 또 수술하기는 어렵지 않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못했습니다. 한의원에서 혹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예. 예. 거기서 받으니까 손 발이 냉하고요. 예. 다리 밑으로는 그냥 그 넓적 다리 밑으로는 완전 청색이 나오더라고요. 예. 평상시에 여름에 선풍기나 에어컨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예. 예.
몸에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겨울에도 막 찬물 먹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뜨거운 아, 물 잘 안 먹어요. 오히려 찬물을 먹어야 좀 기분이 좋으세요? 예예.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장이 폐쇄가 되고 마비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열이 있어서 염증 상태가 나타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몸이 차서 예, 우리가 찬 걸 먹으면 좀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이래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손과 발은 검사하니까 이렇게 아주 파랗게 나와서 수족 냉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찬 걸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손과 발은 차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열이 있어서 시원한 거 먹어도 뭐 배가 아프거나 뭐 예. 설사하거나 속이 불편한 증상은 없게 되는 거죠. 예예. 예. 근데 우유를 내가 어려서 젖을 먹고 못 먹고 커서 그런가 우유를 먹으면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예. 배탈을 배 예. 아팠거든요. 근데 예. 군대 갔다 나서는 우유를 먹어도 괜찮은데 좀 우유를 과음하면 이제 약간 이제 설사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은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는데, 지금 이제 우유를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서 예, 내 장의 상태는 조금씩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유를 이제 조금 먹었을 때, 예를 들면 뭐 200cc나 뭐 250cc 정도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양을 조금 더 늘리면 지금 똑같은 먹으니까 그렇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몸 상태에 따라서 적게 드시면 됩니다. 예예. 예,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배 상태는 열이 있는 거고, 손과 발의 상태는 이제 한증의 상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내열외환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쪽은 찬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열이 있어서 시원한 게 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열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고, 예, 외부적으로는 따뜻하게 신진대사가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예, 평상시에 이렇게 지금 복통 증상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까? 낮에 주로 오는지 밤에 주로 오시는지요? 그 통증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막 한 30분 간격으로 왔다가 또 막 5분 간격, 1분 간격으로 막 급박하게 막 오고 하면은 빨리 병원에 찾아가야 돼요. 예, 그러니 그 통증의 시작점이요. 시작점이 낮에 주로 많이 그래요? 밤에 많이 그래요? 통증이 시작하는 날이요. 시간이요. 그것은 거의 밤쪽인데 요즘 와서는 낮밤이 없더라고요. 예. 저녁 식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위와 장의 상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제 장폐삭이 왔으면 장의 상태가 이제 민감하고 약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식사의 양을 지금보다 좀 줄이셔야 돼요. 예예.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요. 특히 저녁 때는요. 예, 저녁 때는 지금 손발의 상태가 약간 따뜻해져야 되는데 손발이 차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가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이 내장 상태와 손발과의 이제 음양 교합에 의해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저녁 식사는 뭔가 조금 약간 배고플 정도로 이렇게 드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낮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항상 식사하시고 나서는 배에다가 핫백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세요. 예, 배에다 핫백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꼭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한방차 요법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향부자. 향부자요. 예, 백출. 예, 백출. 진피. 진피. 감초. 감초. 예, 음식은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약간
약간 신맛이 하는데 단맛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 달콤새콤한 거. 원래 신 것을 많이 즐겨 찾으세요? 신 거 잘 드세요? 어렸을 때는 저건데 지금은 이제 신맛을 좀 잘 먹어요. 아, 지금은 이렇게 김치도 신김치 이런 거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익은 김치 먹어요. 예, 익은 김치요. 많이 신 것은요? 아주 많이 심으면 이제 못 먹지요. 아, 네. 지금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대추 2개 넣으세요. 예, 대추 2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40분 정도 끓여서 100cc 정도 만드세요. 예, 예. 예, 그럼 100cc 나오면 오전 10시에 한 번 드시고 오후 4시에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이 지금 복통 증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까? 아니 급할 때는 아니 많을 때는 한 달에 4-5번 되고요. 예. 그리고 저갈 때는 6개월에 한 번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 먼저 그 한방차를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극심한 복통을 동반하는 장폐색증에 대해 상담해 드렸습니다. 향부자 백출, 진피 감초, 그리고 대추를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박사님, 이 한방차 재료들이 장폐색증에 어떤 도움을 주는 약재일까요? 일단은 장폐색이 이제 장이 지금은 이제 마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경우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장이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이 내부적으로 열이 많아서 염증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나타나는 게 있고 차가우면서 나타나는 상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발은 찬데 따뜻한 찬 시원한 음식을 먹어야 좀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내부에 열도 있고 순행이 울화가 같이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향부자로 이제 기를 소통을 시키고 장이 꼬이고 이제 마비되는 것을 풀어주면서 이제 백출은 위와 장에서 위에서 이제 음식물을 믹서처럼 잘 갈고 장에서 소화 흡수를 잘 하게 만들고 예, 감초는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장으로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해서 장의 연동운동 기능을 강화시키고 대추는 동의보감 맹문에 보면 12경맥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끝까지 말초 혈관까지 피를 잘 가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제가 이제 오미론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께서는 문진을 할 때 오미로 문진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달한 게 좀 좋다. 아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뭔가 기운이 부족하고 비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얼큰한 것보다 달콤 새콤한 게 좋기 때문에 예, 그 비위 쪽 그래서 대추의 양을 늘려서 예, 손발 쪽으로 12경맥의 말초혈관에 순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처방을 불러 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피는 예, 상초의 기를 소통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소화 안 될 때 예,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배를 이렇게 문지르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복통 증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예, 여기서 열감이 있으면 손 발끝으로 말초혈관의 순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맥힌 거기 때문에 이 가슴 쪽의 기, 심장에서 기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피를 차요법으로 같이 처방을 이렇게 해서 복용을 할 수 있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거나 또 건강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재료는 고단백 식품 그리고 완전 식품으로 잘 알려진 달걀입니다. 박사님, 동의보감에서 달걀이 어떻게 나오나요? 예, 달걀은 개자, 닭 개자, 그 다음에 아들 자자. 그래서 닭이 그 아이를 낳는다 해서 개자라고 용어를 적고 있는데요. 개라는 성질은 평합니다. 그래서 추운 사람이나 더운 체질이나 다 복용을 할 수가 있고 맛은 달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이제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를 치료하고 마음을 진정을 시켜서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신부들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안태시킨다. 태를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태아가 노는데 너무 뛴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란을 하루에 1개 정도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특히 계란 하면 어떻게 먹습니까? 노래 부르는 노래 또 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미리 계란을 조금 더 섭취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을 트이게 하고 목에 생기는 가래를 없애게 하고 성대를 부드러워지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달걀의 노른자는 동의보감에 보면 혈이 부족할 때, 음이 부족할 때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특히 생리 중에는 이 달걀의 노른자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여성분들이 폐경이 된 다음에 열이 오르면서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했을 때는 달걀 노른자를 좀 더 섭취해 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오랫동안 기침을 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에서 화가 자꾸 올라온다 이런 경우에는 계란의 노른자보다는 흰자위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예전부터 열감기가 심하면 계란죽을 끓여주곤 하시더라고요. 네. 기력 회복과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라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달걀은 뭐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흰자는 단백질이 주 성분이고 노른자는 단백질과 지방까지 겸해져 있죠.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원기를 회복을 해주고 특히 이제 계란 흰자는 심장에 열을 꺼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가 있는 경우에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흰자위를 조금 더 섭취해 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빈혈 증상이 있거나 여성분들이 하혈을 하거나 또는 생리 중이거나 할 때 음식 맛이 안 땡길 때는 계란 흰자보다는 이제 노른자를 또 기침을 자주 할 때는 흰자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또 달걀을 달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학생분들께 달걀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기억력을 증진하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성분 때문인지 궁금하네요.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머리를 많이 써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걀은 세포라든지 기억 또는 신경계, 대사의 이제 정상 기능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이제 미네랄을 다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달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다이어트잖아요. 네. 다이어트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일지 궁금합니다. 사실입니다. 특히 이 달걀은 단백질이 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달걀 하나에 약 6g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뼈의 성장,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학생들의 경우에 키를 더 잘 크기 위해서는, 뼈 성장을 위해서는 이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란 섭취가 도움이 되고, 또 단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량이 증가가 되죠. 근육량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지방은 적게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근육량이 증가가 되니까 체중 증가도 되지 않고 또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있을 때는 달걀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서 섭취를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병원에서 이제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노른자보다는 흰자를 그래서 노른자를 제거하고 섭취해 주시는 게 되고, 특히 계란에는 무엇이 부족하냐면 비타민 C라든지 칼슘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섭취를 하실 때는 우유라든지 특히 이제 두부, 야채,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이 계란의 효능을 건강하게 더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일단 이렇게 우리 노래 시험 보는데 날달걀을 이렇게 먹는 걸 TV에서 간혹 봤는데, 평소에 이제 소화장애가 있거나 장 쪽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경우는 날것으로 먹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이제 소장의 소화 요소인 트립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나 노약자의 경우에서는 익혀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 평소에 이제 소화에 문제가 없고 자신이 건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편하신 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에서는 달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식탁에 달걀 요리 빼놓지 마시고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문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앞서서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8이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152고요. 네, 몸무게는 48kg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네,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어떤 점이 궁금하셨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허리가 협착증이래요. 오른쪽에. 예. 오른쪽 MRI를 찍었는데 예. 이제 오른쪽 4번, 5번 사이에 협착이 약간 밀려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허리가 아프면 이게 다리까지 아파요. 오른쪽 다리. 오른쪽에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다리로 와갖고 다리가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막 입이 마르고 쓰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근데 신경이 써서 그런지 이렇게 막 밥맛도 없고 네. 막 밥 냄새도 좀 맡기 싫고 그래요. 예.
지금 이 허리 아픈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었는데요.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예. 갖고 계속 약물 치료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부터 좀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예. 이제 저기 주사도 받고 주사 치료도 해요. 예. 그리고 약도 계속 먹고 근데 그 약 저기 주사를 맞은 게 6개월 가더라고요. 그게. 예. 그랬더니 도로 또 아파요. 그래서 다시 주사도 맞았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개운치가 않고 약간씩 아파요. 그래서 침 치료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 괜찮은가요? 예, 이건 침 치료를 그러니까 그 이제 협착이 있으니까 예. 협착이 있으니까 그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근육과 인대가 혈관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하고 거기서 남은 노폐물을 다시 가지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침 치료를, 뜸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2번씩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수영을 하거든요. 예. 그 괜찮은가요? 예, 수영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안 좋은가 어딘가 그 여러 예.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예, 수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영을 하시고 나면 그 허리 아픈 게 좀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평소 때 걷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저녁에 잘 때도 이제 항상 찜질을 하거든요, 제가. 네. 얘기로. 예. 그러면 어떤 때 이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쥐가 자주 나요. 오른쪽 다리요.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그 전에 장이 저기 용종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만 받았어요. 소화는 어떠세요? 원래 위는 안 좋아요. 예. 소화는 음식 좀 더 하시면 잘 안 되세요? 만식 안 먹어요. 예. 그리고 소화제도 주로 많이 먹고.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세요? 예, 매일 저기 2번 내지 어떤 때 3번도 가고 그래요. 화장실은. 아, 네. 설사는 안 하시고요? 보통 설사는 안 하는데 어젯밤부터 좀 약간 잘못 먹었는데 설사를 다 들어갔어요. 예. 지금 그 허리 아픈 게 이제 1년 전부터 조금 심해졌고 입이 마르고 쓴 것은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1년 전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비슷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짜증이 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 아픈 거 말고 따로 좀 신경 쓰거나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되는 거, 뭐 걱정거리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아,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척추관 협착증이 왔을 때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6개월 가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처음만큼 이제 효과가 적으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척추 그 감싸고 있는 요방형근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근육 인대 쪽이 튼튼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연세가 어머님께서 78세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몸에 이제 연세에 몸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음식물을 뭐 이렇게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적절하게 먹었는데 크게 소화는 문제가 없다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예,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영양 물질을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침치료랑 받으니까 일단 어머님의 경우에는 소화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으로 해서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면서 근육하고, 예,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마지막으로는
예, 영양분을 만들어도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이제 피를 공급을 하고 영양분에서 이제 척추 근육에서 영양 공급을 받고 찌꺼기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백출. 적으셨어요? 백출, 예. 감초, 초. 예, 두충. 적으셨어요? 충. 예, 예. 오가피. 적으셨어요? 예. 예, 그 약재를 각각 5g씩 하세요. 5g이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예, 한 300cc 넣으시고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끓여서 100cc 정도 나오게 만드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드시고요. 아침에. 예, 일어나서요. 따뜻하게 해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저녁 식사 몇 시쯤 하세요? 보통 7시 좀 넘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5시쯤 하세요. 5시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핫백을 하실 때 주로 허리 아픈 부분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꼭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예, 배꼽에다가 예, 배에다가 핫백을 좀 하세요. 아, 예. 예, 그래서 배에서 율동 운동, 우리 단전 호흡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예, 그래서 배가 따뜻해야 전체적으로 순환을 잘 시켜줍니다. 아, 배도 그러니까 어떤 때 허리다 하고 찜질팩을 배에다가도 주로 많이 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식사하고 바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세요. 아, 예. 네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어머님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나이 들면서 퇴행성 디스크 또는 협착증이 생기고는 하죠. 박사님, 디스크와 협착증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제 협착증은 척추 자체가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거고, 예, 디스크는 이제 척추 옆에 신경이 있는데 그 디스크가 받쳐주고 있는데 디스크가 옆으로 튀어져 나오면서 신경을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관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 오기가 쉽고 또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디스크가 오기가 쉽고 또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예, 척수액이 흐르고 옆으로 신경이 누르게 되는데 이게 밑으로 주저앉으면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세가 높아질수록 오고 또 일을 조금 과하게 자신의 체력보다 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오는데 우리는 서서 활동을 했을 때 중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제가 앉아 있다가도 중력을 받게 되니까 좀 오래 있고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죠. 예, 그래서 나이가 높아질수록 중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예, 제가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복부가 예를 들면 예, 뭐 19g이다. 그런데 체중이 늘면서 복부 비만이 뭐 20g이다, 30g으로 늘게 되면 이 부피가 커지면 이 기둥이 힘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도 나오면 밑으로 처지고 이 척추도 밑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항상 복부 비만 관리, 예,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 장 쪽하고 특히 허리는 한방에서 볼 때 콩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조혈인자를 만들어내는 에리스로포에이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할 때 이 조혈작용이 콩팥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가야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영양 공급을 받아서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이고 힘이 들어, 특히 어르신들, 할머님들의 경우에 이렇게 배에 힘이 없어서 배가 구부러진다, 이런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그 콩팥에서는 이제 소변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이물질을 걸러주고 영양분을 다시 재흡수하는데, 이 과정이 떨어지는 게 소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변은 음식물을 먹은 찌꺼기가 대변을 본 다음에 잘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지 않으면 대장에 영양 공급이 대장에 찌꺼기가 계속 쌓이면서 복부 비만은 아니지만 내가 약간 헛배부른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화가 잘 되는지, 대변이 잘 나가는지, 소변이 잘 되는지, 또 하나 기운이 없으면 중력을 더 받기 때문에 키가 젊었을 때보다 조금씩은 떨어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올해는 키가 1cm, 2cm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척추관 협착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허리 건강을 위해서 자세도 꼿꼿해야 되고 또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유지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화와 배출까지 신경을 써줘야겠네요. 아까 도움되는 한방차로 백출, 감초, 그리고 두충과 오가피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 약재일까요? 지금 방금 통화하신 분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처음에 시술을 했는데 이제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두 번째 할 때는 똑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좀 적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냐면, 연세가 높아지시면 내가 관리를 해도 내 몸의 뼈라든지 오장육부의 상태는 조금 노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소화입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음식을 조금씩만 드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보다 적게 가기 때문에 먼저 소화 흡수를 잘 만드는 게 비위 쪽입니다. 그래서 위장과 비를 조절하고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하는 게 백출이고, 그 다음에 소화 흡수된 것을 혈관에서 피로 만들어서 피를 보내야 되는데, 이때 피를 좋게 하는 게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감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허리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는 게 이제 두충이고 오가피이기 때문에요. 이 두충과 오가피는 허리 다리가 약할 때 쓰는 한방에서 약방의 감초식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뼈가 튼튼하고 강화시키는 게 두충이고, 다리까지 튼튼하게 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게 오가피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약재를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또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기존에 없던 빈혈이 생겼어요. 철분 부족인가 싶어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지만 빈혈 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빈혈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법이 얼핏 듣기로는 5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중에서 이렇게 다이어트로 빈혈 생겼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다이어트와 빈혈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빈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굶거나 또는 편중된 식사를 하고, 또 내가 먹는 양에 비해서 내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피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 원인 중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항상 내가 먹는 양하고 소모되는 것을 비교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먹는 걸 많이 먹는데 움직이는 걸 적게 한다. 그러면 움직이는 양을 먼저 늘려보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양을 좀 늘리고 먹는 양을 조금 줄이셔서 이렇게 해야 오래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때도 항상 중요한 게 음식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대변이 잘 나가는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2, 3일에 한 번, 생리할 때는 3, 4일에 한 번 이렇게 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 4일에 한 번 보아도 보고 나서 아우 너무 시원하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을 봐도 보고 나면 계속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음식물의 찌꺼기가 배출이 안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배출이 안 되는지 또는 내가 먹는 양보다 내가 움직이는 양, 소모되는 게 적은지를 먼저 구분을 해서 어느 쪽에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건지를 찾아서 하셔야 요요 현상도 오지 않고 빈혈도 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가 오래 할 수 있는 다이어트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30대 후반 여성분 상담자분께 도움되는 빈혈을 위한 한방차 추천 부탁드립니다. 빈혈에는 이제 여성분들은 철분이 부족하고 또 생리를 하기 때문에요. 당귀를 기본 요법으로 하고 또 하나 이제 콩팥에서 당연히 에리스로포에이티라는 조혈인자가 골수에 자극을 주어서 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히 하고 피는 뼈에서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뼈를 튼튼히 하고 콩팥을 튼튼하게 하는 숙지황, 그래서 당귀와 숙지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빈혈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건강 궁금증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